정부가 어제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 객실 부분을 잘라내서 실종자를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오늘 이런 선체 절단 방식이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지장을 준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9월 말까지 세월호를 인양한 뒤 육지로 옮겨 실종자 9명 수습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객실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세우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른바 객실 직립 방식입니다. 선체를 통째로 둔 채 수색을 하면 수색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런 발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체를 훼손해버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수부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이렇게 절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근본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유가족들은 객실을 자르고 세우는 과정에서 실종자들도 함께 훼손될까 봐 우려합니다. 절단하게 되면은 그 신체 일부, 그다음에 아이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선체 절단 없이도 실종자 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힌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한 달간 논의를 거쳐 객실 직립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버티고 있어 세월호 인양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얘를 이렇게 두고 세 개를 따로따로 두고 고민을 하다가 얘를 일로 옮겨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옮깁니다. 해군 레이더 함정이에요. 얘의 위치에 얘를 끌고 내려와 봅니다. 보시죠.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소름 끼쳤어요. 이 노란 부분이 섬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선들이 뭐냐면 해저,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저에 말하자면 등고선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해요. 그죠? 여기서 저는 1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따라서 특히 이 L자 항적, 도저히 배가 갈 수 없는 이 충돌 항적이라고 확 꺾인 배의 그 모든 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부분이 딱 여기 꼭지점들에 해당됩니다. 해저 등고선에 어딘가에 걸린 딱 꼭지점에 일치를 해요. 제일 그러니까 안 일치하는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인데 거기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1차 결론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음향 측심기가 뭐냐? 해저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였어요. 종이를 지진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종이가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면서 잉크 먹인 바늘이 막 이렇게 여기 측정하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기록되는 네. 거죠. 해저의 지형들이. 네, 저걸 딱 키면 자기가 지금 아래 해저 지형이 선박에서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배 밑에 지형을 기록하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다. 여기 또 한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김 감독이 그 다음에 한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일대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밀한 지도를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얹었어요. 이 바닷속 지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일정 높이의 해저 등고선인데요.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저 노란색과 푸른색은 불룩 솟아있는 거예요. 산맥으로, 대관령 같은 산맥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 산맥의 맨 위에 이렇게 물에 잠겼다고 봤을 때 산꼭대기만 볼록 튀어나온 게 섬이고 밑에는 해저 산 자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산맥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체를 훼손해버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수부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이렇게 절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근본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유가족들은 객실을 자르고 세우는 과정에서 실종자들도 함께 훼손될까 봐 우려합니다.
절단하게 되면은 그 신체 일부, 그다음에 아이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선체 절단 없이도 실종자 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힌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한 달간 논의를 거쳐 객실 직립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버티고 있어 세월호 인양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 특정하는 장비였어요. 종이를 지진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종이가 드르륵 돌아가면서 잉크 먹인 바늘이 막 이렇게 여기 측정하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기록되는 네. 거죠. 해저의 지형들이. 네, 저걸 딱 키면 자기가 지금 아래 해저 지형이 선박에서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배 밑에 지형을 기록하는. 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다. 여기 또 한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김 감독이 그 다음에 한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일대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밀한 지도를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얹었어요. 이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해요. 그죠? 여기서 저는 1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따라서 특히 이 L자 항적, 도저히 배가 갈 수 없는 이 충돌 항적이라고 확 꺾인 배의 그 모든 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부분이 딱 여기 이 꼭지점들에 해당됩니다. 해저 등고선에 어딘가에 걸린 딱 꼭지점에. 일치를 해요. 제일 그러니까 안 일치하는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인데 거기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1차 결론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음양 측심리가 뭐냐? 해저의 깊이를 예, 정부가 어제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 객실 부분을 잘라내서 실종자를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오늘 이런 선체 절단 방식이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지장을 준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9월 말까지 세월호를 인양한 뒤 육지로 옮겨 실종자 9명 수습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객실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세우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른바 객실 직립 방식입니다. 선체를 통째로 둔 채 수색을 하면 수색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런 발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BC 정혜성입니다. 얘를 이렇게 두고 세 개를 따로따로 두고 고민하다가 얘를 일로 옮겨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옮깁니다. 해군 레이더 항정이에요. 얘의 위치에 얘를 끌고 내려와 봅니다. 보시죠.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소름 끼쳤어요. 이 노란 부분이 섬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선들이 뭐냐면 해저,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저에 말하자면 등고선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